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려하는 디톡스에 대한 실천법을 알려주는 책, 바로 최지영 작가님의 책 해독혁명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책은 단순한 건강정보서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이 해독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이런 실천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는 책이라서 현재 해독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지영 작가님은 피부과 전문의이자 기능의학 의사로 닥터 라이블리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계신데요. 그분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 문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경험과 또 과학적인 지식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용이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디톡스라고 하면 화려한 주스나 또 무조건적인 단식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해독혁명에서는 그런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의 먼지를 털어내고 윤활유를 쳐서 다시 쌩쌩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최지영 작가님이 제시하는 핵심 단계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해독입니다. 위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과 외부 독소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인데요. 이 위가 망가지면 소화는 물론 살균 작용도 떨어지고 또 영양 흡수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은 독소에 더 취약해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위를 회독을 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식사 30분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식초, 즉 에사비 한 스푼을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에사비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고 또 음식물이 위에서 제대로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위에서 오래 머물면서 부패할 수 있는데 에사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아침에는 바나나,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마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또 위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위를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보호막을 씌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려면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게 필수인데요. 특히 커피, 또 밀가루, 유제품은 이 위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책은 강조합니다. 맵고 짜고 또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위를 쉬게 해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해독의 첫걸음입니다. 위 해독이 끝나면 다음은 장 해독입니다. 장은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담당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죠.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밀가루, 유제품, 또 설탕 등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유익균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독혁명에서는 장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가루, 유제품, 설탕처럼 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유해균을 키우는 음식들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음식들은요,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새는 장 증후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책은 경고합니다. 대신 식이섬유의 왕으로 불리는 차전자피, 또 사과, 또 콩, 또 오트밀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식품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서 이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야 장이 재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김치, 또 요거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서 유익균을 직접 보충하고 설탕 함량이 없거나 낮은 스무디로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비율은 7:3이 좋고요. 만약 대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거나 변비가 있다면 그것은 장내 환경이 나빠졌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장내 세균이 제대로 활동해야 피로가 줄고 또 피부가 맑아지면서 감기 같은 잔병 치료도 줄어든다고 해독혁명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이 망가지면 해독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의 가장 큰 해독기관인 간을 해독할 차례입니다. 간은 수많은 독소를 처리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해독 효소입니다.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독소를 배출하면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치 우리 몸의 디톡스 사령관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해독혁명에서는 이 간이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어내고 독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브로콜리, 청경채, 또 양배추, 무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돕는 특별한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찐 채소에 레몬즙을 넣고 갈아서 이렇게 스무디로 마시는 방법을 특히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흡수율을 높이고 또 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하니까 두부, 생선, 또 달걀, 살코기 등 좋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2, B6, 또 B12와 같은 이런 비타민 B군도 간 해독 과정의 필수적인 영양소니까 영양제나 음식물을 통해 꾸준히 섭취하면서 이 간이 해독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간에 좋다는 약만 챙겨 먹는다고 간 해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간이 스스로 해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이 식습관이 바로 해독혁명에서 강조하는 핵심이죠. 저도 전에 경구용으로 섭취하는 이 글루타티온 제품은 약 1% 미만으로 흡수율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좋은 건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식물성 MSM을 같이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자도 이런 글루타티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해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담즙입니다. 이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지용성 독소나 호르몬 찌꺼기 같은 이런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고 흐르지 않으면 아무리 간 해독을 잘해도 이 독소가 몸 안에서 다시 쌓일 수 있습니다. 해독혁명에서는 이 담즙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또 들기름처럼 이 몸에 좋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담즙이 더 활발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위해독에서 언급했던 사과 식초는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위산 분비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까지 돕는다고 하니까 정말 다재다능한 식품이죠. 만약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다면 담즙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식을 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담즙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간 해독과 담즙 해독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해독된 독소들이 담즙을 통해 장으로 배출되고 또 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이렇게 원활해야 이렇게 진정한 디톡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해독혁명은 간, 담즙, 장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계는 바로 세포 수준의 디톡스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세포에서 시작되고 끝나죠. 활성산소, 염증, 독소는 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는 곧 피로, 또 만성질환, 그리고 노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해독혁명에서는 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해독하기 위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강조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또 손상된 세포들을 치유하면서 이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또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은 세포의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 오토파지는 세포 스스로 손상되거나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일종의 세포 청소 과정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세포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걷기, 요가, 스트레칭처럼 가볍지만 꾸준한 운동은 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순환을 도와서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 세포의 활력을 높여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죠. 그리고 셀레늄, 또 비타민C 같은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는 것도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해독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또 면역 작용에 근거한 디톡스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독혁명 책을 통해서 디톡스의 진짜 의미와 실천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좋은 걸 먹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위, 장, 간, 또 담즙, 세포로 이어지는 우리 몸의 해독 흐름을 이해하고 이 시스템을 스스로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해독혁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디톡스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브로콜리 스무디 한 잔, 또 식전에 에사비 한 스푼, 또 가공식품 줄이기,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 이런 작고 구체적인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놀랍도록 바꿔줄 겁니다. 내 몸에 독소가 쌓이면 컨디션이 무너지고 질병이 시작된다는 최지영 작가님의 말을 떠올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오늘부터 내 몸의 환경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